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무역협상 좌초 원인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고 장기간의 경제 싸움에 대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며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협상은 지난 10일 협상 없이 끝났습니다. 사실 총칼만 안 들었지 경제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싸우는 것 아닌가요? 바로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금융 및 수출에 크나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원인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법률 개정 요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중국의 다수 통상 정책을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중국이 자국 법률을 뜯어 고쳐 개선할 것을 미국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요구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이 되겠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년에 이들 관행을 기술 도둑질로 부르며 이를 명분으로 삼아 징벌적 고율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을 진입하고 또 미국 기업들의 기술과 영업 비밀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담은 그런 합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중국이 이런 것들을 위반할 수 없도록 원하지만 반면에 중국은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는 과거 일본과 프라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본인인데요. 정말로 대단한 협상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미중 무역 회담이 협상 없이 끝나자 바로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이지요. 코스피가 3%대 급락하고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무려 중국은 2%가 하락하고 일본도 1%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183원까지 상승했죠. 사실 3주 전만 해도 1130원이었으니 3주 만에 50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환율이 크나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 30% 정도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도 4월 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040억 3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외환 보유를 더욱더 많이 비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요. 악재도 많은데 특히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해서 험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지난 10일부터 10%에서 25%로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미국의 관보에 이미 고지했기 때문에 지금 관세가 인상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말이죠.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말이죠. 대학교 앞에서 미국 책 원서를 복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전 지역에서 그 지식재산권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전 지역에서는 지금 복사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이죠. 수출로 의존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국의 무려 수출이 33%, 미국의 수출이 12% 정도가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은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제1 수출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말이죠. 중국에 수출하는데 완성품을 수출하는 것보다도
중간재 수출품이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에 수출해가지고요, 미국에서 지금 널리 팔리고 있는 중국산 가전제품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지만 사실상 뜯어보면 한국산 부품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는 어디입니까? 삼성전자. LCD는 어디입니까? LG입니다. 철강은 어디입니까? 포스코 등입니다. 바로 한국산 재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중간 생산품이 80%에 해당하는데,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그런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에도 그나큰 수출에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무역 분쟁이 장기화된다면 한국 경제는 수출에 크나큰 타격이 오지만은 역시 경제도 취약해질 거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감소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1.75%로 지금 0.75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미미하게 달러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자, 지금 말이죠.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말이죠. 베이징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노딜이 됐으니까 다시 6월에 베이징에서 무역 회담을 열기로 지금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무역 분쟁의 휴전은 있어도 종전선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비정상적인 무역으로 인해 오랫동안 매년 5천억 달러를 잃어왔다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농부들이 생산한 것을 지금 중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중국에서도 높은 관세를 물게 되면 사실은 미국의 농부들이 크나큰 타격을 받는데, 바로 미국 정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농부들의 농산물을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무려 150억 달러의 농산물을 사들인다면 미국은 새로운 인프라나 의료 등을 위해 85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매우 경제가 더뎌지고 미국은 자동적으로 경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 협상과 관련해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다면 장기간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분쟁을 밀어붙이는 데는 단지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 사회가 바로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서 바로 중국이 불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중국은요, 그 큰 대륙이라고 하지만 텅 빈 도시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그런 유령 도시가 20곳이 넘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버블과 그리고 기업 부채는 물론 가계 부채, 정부 부채도 상당히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그림자 금융이죠. 섀도우 파이낸스가 크나크게 금융 부실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금융 부실이 사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은요, 미래에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중국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아주 대단한 국가입니다. 1980년대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 패권 전쟁 비슷한 게 있었죠. 그 당시 1980년도에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완전히 붕괴돼 가지고 굉장히 경제 여건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일본을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미국은 끝까지 썼습니다. 바로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번에도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 전쟁 사태가 벌어지면 결국에는 어느 쪽이든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갈릴 때까지는 이번에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휴전은 있지만 종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통한 수출, 한국의 크나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특히 생산기지를 중국에 둔 우리 기업들도 힘든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패권 전쟁까지 번지게 되면 세계 교역 규모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다각적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및 중국의 반응 등으로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역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가격 변수의 변동성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존해왔던 수출을 당연히 앞으로 지켜나가야겠지요. 그러나 혁신이나 내수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길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히 미중 무역 협상 전개 상황이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을 더욱더 면밀히 점검해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